사건 사고를 뜯어보는 코너 추적 사건 사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적 사건 사고 시간에는 참 조심스러운데 고 김광석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세간의 관심사가 너무 관심이 높아져서요. 어제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가 언론에 첫 공식 인터뷰를 했어요. 보신 분들 많겠지만 오히려 그 인터뷰하고 나서 오늘 뭐 댓글들 올라오고 기사들 올라온 거 보면은 더 의혹이 커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봤습니다. 예, 내용 다 뭐 숙지를 하고 계실 거고 말하는 태도나 말투를 보면 우선 이 교수님 어떤 것 같습니까? 좀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쪽 부분 한 10여 분하고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하고 좀 태도가 좀 예. 변화가 됐다. 물론 뭐 긴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손짓도 과하고 시선도 회피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입꼬리를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입꼬리. 네, 뭐 솔직하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의지를 반영하는 근육 조합으로 그런 이제 얼굴 근육의 조합을 많이 그래요? 관찰을 해요. 그런데 보면 그와 같은 이제 경직된 반응, 방어적인 반응이 딸 얘기 사망 신고와 연관된 딸 얘기하는 동안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는데 예. 오히려 뒷부분에 이제 남편 김광석 씨의 사망과 연관된 부분 얘기할 때는 네. 뭐 상당 부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서 네. 이게 아마도 이제 뭐 더 이상한 김광석 씨의 사망과 연관된 사건은 재수사가 하니까. 네, 하는 상황이다 보니 뭐 지금 별로 그렇게 긴장도가 많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물론 뭐 그렇지 않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지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나중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근데 물론 입꼬리가 있겠죠. 어떻게 생기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누설이 예. 입으로 되니까 입의 근육이 많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근육이 경직되는 예. 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뭐 과장 제스처 내가 예. 봐도 이제 보니까 팔을 예. 한없이 흔들고 왔다 과하게 갔다 하는데요. 움직이죠. 과하게 흔드는데 뭐 이제 혹자는 그 얘기는 해요. 뭐 과장된 제스처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진짜 이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해서 이제 예. 취하는 과장 몸짓 뭐 그런 걸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아우 난 답답하다. 정말 난 답답하다. 내가 얘기하는 거 왜 안 믿어주지?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이래서 뭐 해명하려는 몸짓으로도 제스처는 해석이 되기도 요즘 하거든요. 이 예. 여론에 완전히 몰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제스처는 또 해석이 예. 되기도 해요. 예. 근데 저는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저 부분이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딸 서연이죠. 딸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딸이 장애가 있었다고 아마 들었는데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 힘들었다. 장애우 엄마들의 마음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딸에게 장애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와 굉장히 애착이 친밀한 이런 부모들은 네. 지금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그러니까요. 예, 뭐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아무리 장애가 있다 그래도 여전히 내 딸이고 내 뭐 새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애우 보내는 엄마로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지위를 표현한다는 게 상당 부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마도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게 뭐 딸에게 별로 그렇게 애착을 많이 느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아프기도 한데다가 네. 그 발달 장애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힘드니까 뭐 친정 부모님께 맡겨놓고 본인은 미국으로 왔다 갔다 사업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떨어져 네. 있는 기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다른 이제 의혹은 지금 이 아이와의 마지막 대목이 이제 네. 이 아이가 결국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뭐 많은 의료적인 케어가 필요했던 타이밍에 무엇인가 좀 뭐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끼어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예. 결국은 이제 본인은 사실 반론 기회를 줘서 나온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반론 기회에 나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딸을 장애우라고 표현하고 뭐 심지어는 그 전문 내용에 보면 남편을 또 김광석 씨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네네. 문득문득. 그래서 보면 철저하게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 제3자적 어쩌면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이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속성 자체, 품성이 그러한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 있기는 합니다. 예. 저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화하고 할 수 있는 게 이 사안을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굉장히 훈련을 한 경우, 그러니까 당신이 무죄든 유죄든 간에 훈련을 많이 받아온 경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조언은 받은 건 확실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이 소송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예, 예. 내가 승계받고 상속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 이거는 그 법률 조언 받은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조언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걸 느끼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인터뷰에서 또 딸의 죽음을 최근까지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갔는데 이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부조금 받고 이러는 게 꺼려졌다, 이런 답변 한 것도 저는 사실 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나 그러니까 딸의 부모의 뭐 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친인 척한테는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친정 부모한테는 얘기했었어야죠. 애를 키워줬던 사람인데. 예. 근데 뭐 과태료 나오고 난 다음에 애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친정 어머니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만에 하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한 것도 쇼크인데 네. 애까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뭐 이제 혼자 사는 여자로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네. 어쩔 줄을 모르고, 또 사회생활을 만약에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문서 신고하고 뭐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절차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뭐 좀 이성을 찾을 때까지 뭐 사망 신고를 못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게, 이분이 이미 뭐 여러 가지로 딸이 사망하기 전에 소송도 많이 이제 경험하는 중이었고 네. 또 사업체를 운영을 사실 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과 연관된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서도 써본 적이 있고 뭐를 신고하고 뭐를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인데 네. 그런데 왜 사망 신고를 굳이 안 했을까는 사실 좀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 이제 소송이 아까 말씀하신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딸이 이제 숨졌는데 딸이 살아 있어야 판결에 유리하기 때문에 죽음을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좀 해소가 된 건가요? 됐다고 봐야 되나요? 해소 안 됐죠.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결국은 해소가 안 됐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송의 당사자인 예. 이 서연이, 그다음에 그 서연이의 친할아버지 쪽이죠. 할아버지 쪽에서 서연이가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해서 양보를 하는 또 조정을 동의해 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서연이가 살아있는 게 현실적으로 이 엄마 입장에서도 유리했겠죠. 그 부분은 뭐 소송이 진행하면서 그럴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근데 저 논리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상속 문제만 놓고 보자면은 딸이 있던 딸이 없던 간에 그 아내가 상속할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예, 서연이가 어차피 사망을 하면 상속권자가 본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익이 없어서 소송 사기가 안 된다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일정 부분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무리해서 이제 나가는 게 있어요. 혹시 그 서연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유기해서 이른바 유기치사죄를 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을 하셔야 그런 되는 말들이 단계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엄마 입장에서는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서연이가 살아 있는 게 유리하지 죽어 있는 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구태여 서연이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서연이한테 어떤 해악을 줬다 이런 부분. 뭐 사망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치 안 맞다고 봅니다. 서연이가 있는 게 소송에 유리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고의적으로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이 아이에게 해코지가 될 만한 일을 행했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얘가 발달 장애가 심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진료도 받아봤으나 결국에는 갑자기 밤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 쓰러져서 사망했노라고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했거나 한 사망했을 상황이었죠. 거의 네. 뭐 회복이 안 될 상황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가 예. 과연 이게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일단 상당히 그러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열이 펄펄 나고 이러면 119를 부르든지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가든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엄마의 그러니까요. 모습인데 그런 과정 중에 아이가 장애이기 때문에 이 뭔가 일반적인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아니고 뭐 상당히 좀 짐스러워하고 이런 이제 어떤 심정이 아이가 적절할 때 의료적인 치료를 뭐 전념할 수 없게 일종의 해이 같은 거를 가지고 왔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까지는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딸에 만약에 대해서. 네. 고의 방치 유기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증거를 찾는 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참 네. 어렵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당히 불편한 게 경찰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서연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서 사망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한 기록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엄마의 태도는 또 아니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는 적어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부분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거죠. 네. 예. 자 어쨌든 그 일단 김광석 씨,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이 검찰에 출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전망 좀 해주시죠.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지금 어떤 그 일단 김광석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것들이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수님 먼저. 그냥 일단 전자는 공소시효가 그건 아예 손도 댈 수 없을 거다. 손을 대기가 지금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뭐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그래도 살인죄를 적용한다 그래도 2000년 8월 이후에 소급이 안 되니까. 네,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런 네. 지점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은 지금 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지금 이 딸의 그 사망 신고를 제때 안 한 부분은 아마도 조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즘 이제 학대 유기와 연관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그 형사사법 체제가 좀 더 엄격해져 가지고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예. 명백하게 드러나기는 일단 원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당시에도 사실 부검을 했었거든요. 아이에 대하여.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데 이제 폐렴으로 인한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그 예. 사망 신고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느낄 때는 뭐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나눠서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애당초에 김광석 씨 사인 관련해서는 지금 대상에 경찰에 접수된 게 대상이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수사할 수도 현실적으로 없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가 걸려 있죠. 유기치사 관련된 부분, 아이. 방임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난해하다. 네. 이제 뭐 겨우 경찰에서 본다는 게 부검 확인서나 뭐 저 진료 차트 그 당시에 뭐 진료했던 의사 관계인 진술 정도 듣는 건데 그게 집안에서 둘이 있으면서 아이를 방치하거나 유기한 거를 효율적으로 밝혀낼 수 있겠느냐. 예. 그건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제대로 진행되는 건 소송 사기일 겁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궁극적으로는 자신한테 유리한 결과를 받아낸 거거든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소송 사기가 되는지 여부를 아마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냥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재수사는 힘들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냥
사실 규명,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나 조사를 진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수사라는 게 법칙에서? 이제 사실은 처벌을 꼭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 수사의 목적 제 1절에 보면요. 예. 의혹 해소 차원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또 마구잡이로 그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사가 동원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수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분위기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하니까 글쎄요, 저희 의혹 해소 차원의 어떤 김광석 씨까지 타고 올라가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이제 그 예. 취하는 그 과장 몸짓 뭐 그런 걸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아우 나 답답하다. 정말 난 답답하다. 내가 얘기하는 거 왜 안 믿어주지?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래서 뭐 해명하려는 몸짓으로도 저는 그 해석이 되기도 요즘 뭐 하거든요. 이 예. 여론에 완전히 몰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또 제스처는 또 해석이 예. 되기도 해요. 예. 근데 저는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저 부분이 딱 귀에 들어오는 게 그 딸 서연이죠. 딸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딸이 장애가 있었다고 아마 들었는데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 힘들었다. 장애우 엄마들의 마음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딸에게 장애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와 굉장히 애착이 친밀한 이런 부모들은 네. 지금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그러니까요. 예, 뭐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아무리 장애가 있다 그래도 여전히 내 딸이고 내 뭐 새끼고. 내 눈으로 사건 사고를 뜯어보는 코너 추적 사건 사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추적 사건 사고 시간에는 이 참 조심스러운데 고 김광석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세간의 관심사가 너무 그 관심이 높아져서요. 어제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가 언론에 첫 공식 인터뷰를 했어요. 보신 분들 많겠지만 오히려 그 인터뷰하고 나서 오늘 뭐 댓글들 올라오고 기사들 올라온 거 보면은 더 의혹이 커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내용 다 뭐 숙지를 하고 계실 거고 말하는 태도나 말투를 보면 우선 이 교수님 어떤 것 같습니까? 좀 그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쪽 부분 한 그 10여 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애우 보내는 엄마로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지위를 표현한다는 게 상당 부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마도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게 뭐 딸에게 별로 그렇게 애착을 많이 느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아프기도 한데다가 네. 그 발달 장애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힘드니까 뭐 친정 부모님께 맡겨놓고 본인은 미국으로 왔다 갔다 사업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떨어져 네. 있는 기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다른 이제 의혹은 지금 이 아이와의 그 마지막 대목이 이제 네. 이 아이가 결국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뭐 많은 의료적인 케어가 필요했던 타이밍에 무엇인가 좀 뭐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끼어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하고 좀 태도가 좀 예. 변화가 됐다. 물론 뭐 긴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손짓도 과하고 시선도 회피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입꼬리를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 입꼬리. 네, 뭐 솔직하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의지를 반영하는 근육 조합으로 그런 이제 얼굴 근육의 조합을 많이 그래요? 관찰을 해요. 그런데 보면 그와 같은 이제 경직된 반응, 방어적인 반응이 딸 얘기 사망 신고와 연관된 딸 얘기 하는 동안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는데 예. 오히려 뒷부분에 이제 남편 김광석 씨의 사망과 연관된 부분 얘기할 때는 네. 뭐 상당 부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서 네. 이게 아마도 이제 뭐 더 이상한 김광석 씨의 사망과 연관된 사건은 재수사가 아니까. 네, 하는 상황이다 보니 뭐 지금 별로 그렇게 긴장도가 많지 않은 게 아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물론 뭐 그렇지 않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지니까. 예, 그래서 좀 더 나중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근데 물론 입꼬리가 있겠죠. 어떻게 생기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발설, 누설이 예. 입으로 되니까 입의 근육이 많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근육이 경직되는 예. 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자, 뭐 과장 제스처 내가 예. 봐도 이제 보니까 팔을 예. 한없이 흔들고 왔다 과하게 갔다 하는데요. 움직이죠. 과하게 흔드는데 뭐 이제 혹자는 그 얘기는 해요. 뭐 과장된 제스처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진짜 이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해서